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던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을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던 남편이 머리를 짚은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저를 불러앉혔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 보니 곧 당신한테도 전화할 것 같으니까 두 분 전화 차단시켜. 뭐? 차단?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차단이라니. 그 사람들은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와중에 나한테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겠어? 또 돈 보내래? 이번에는 얼마나 보내라고 하는데. 아니,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 미니가 결혼해야 한다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 듣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 다들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를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순 없는 거야. 말을 하던 중 힘이 드는 모양으로 남편이 크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의사가 절대 안 정치하라고 했잖아. 그니까 제발 진정 좀 해. 알았어. 그니까 당신도 그 사람들 전화번호 다 차단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남편이 작정을 한 듯 제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넘어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미 쌓일 대로 쌓여있던 차에 그날 시어머님의 전화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본물 터지듯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 채 제가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피를 나눈 가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속된 말로 남편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해야 할까요? 문득 우리 집에 첫 인사를 가기 전날 잔뜩 긴장을 한 채 남편이 말을 하던 게 떠올랐어요. 저기, 자기네 부모님이 나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모아놓은 것도 얼마 없고, 그렇잖아. 만약 내가 부모라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돈도 돈인데 우리 가족들 진짜 징글징글 맞잖아.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찌나 안타깝던지 남편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내가 잘 말해놔서 괜찮을 거야. 그니까 너무 주눅 들고 그러지 마. 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면 되는 거고 살림만 조금 준비하면 될 거야. 제가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일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지만 이미 제게 남편의 상황을 다 들었던지라 아빠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빠로 인해 더욱 주눅이 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아빠가 순간 남편에게 슬쩍 음식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불고기를 제일 잘하니까 한번 먹어보게. 이건 우리 처갓집에서 보낸 채소로 만든 건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많이 먹게나.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남편의 얼굴이 많이 편안해져 있었는데요.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아빠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궁금함을 꾹 참고 있다가는 남편이 돌아간 뒤 장난스레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아침까지만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내내 투덜대더니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뀐 거야? 아까 보니 아빠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던데
설마 연기한 거야? 넌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아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게 생겼어? 아침까지 내내 투덜대던 아빠가 갑자기 변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가 이상했기에 제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 현수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잔뜩 주눅이 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눈치를 보던지 뭔가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더구나. 마치 예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 아빠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도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첫 인사드리러 갈 때 현수처럼 잔뜩 움츠러들어서는 얼굴도 제대로 못 들었었거든. 설마 아빠가 왜? 놀란 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아빠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는 쑥스러운 듯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아빠도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친척집을 전전했잖아.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막 못해준 건 없었는데 괜히 주눅 들고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오늘 현수 보니까 그때 내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짠했어. 어느새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항상 든든한 모습만 보이던 아빠였기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고, 그때 그 시절 아빠 홀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아빠 혼자 많이 힘들었겠네. 우리 아빠 고생 많았어요. 라며 제가 아빠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왠지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빠한테는 할머니가 계셨거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 아, 증조할머니 말하는 거지? 그렇지. 너한테는 증조할머니가 되겠구나. 그나마 아빠나 할머니 덕분에 외롭진 않았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라고 큰엄마가 사촌형 신발을 하나 사줬는데 나도 새 신발이 너무 갖고 싶어서 사촌형 신발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거든. 우리 할머니께서 큰엄마한테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던지 큰엄마가 눈물까지 쏙 뺀 적도 있었거든. 왜? 뭐라고 하셨는데? 사촌형 신발만 사가지고 온 게 할머니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지. 그날 할머니가 큰엄마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내더니만 내 손을 붙들고 신발 가게로 가서 새로 신발을 사주시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신발을 사고 며칠 뒤 눈이 내려서 마당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새 신발을 신고 새하얀 눈을 밟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 지금도 눈이 쌓인 길을 걷고 있으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때는 그랬어. 그날 처음으로 아빠의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문득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이 올 때마다 아빠가 밖으로 나간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유난히도 눈을 좋아했거든요. 한참 동안을 지나간 이야기를 하던 아빠가 제게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근데 현수는 부모님이 다 계시다고 했잖아. 그렇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긴 해. 근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들어보니 현수 씨 부모님이 여동생이랑 현수 씨를 많이 차별했다나 봐.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 무조건 현수 씨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 거기다 부모님도 장남인 현수 씨한테 다 의지한 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니 그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모양이야. 아니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름지기 부모라면 자식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지. 나도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현수 씨 가족들 때문에 몇 번 헤어지기도 했었는데 현수 씨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어.
나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빠는 네가 그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현수를 반대했던 거야. 아빠만 알지? 당연하지. 나도 엄청 고민하고 또 고민했으니까. 그치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결혼하면 현수 씨가 가족들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맡겨보려고. 그니까 아빠도 우리를 믿어줘. 제 말에 아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뒤부터 아빠는 남편을 좋게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만 보면 문제될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시댁 가족들의 횡포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돈을 뜯어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부모님이 맞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그런 시댁 가족들과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저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쫓아오기도 했고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한 적이 많았지만 그러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급히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 대장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직 초기였기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대장암이란 사실을 시댁과 친정에 알린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또한 혼비백산한 채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보러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였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요즘 암 초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내 친구 남편도 암 초기였는데 지금 완쾌돼서 등산도 다니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게 해드려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긴 뭐가 면목이 없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우선 치료에만 집중하자고. 라며 엄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남편이 몸둘 바를 몰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가족들이었는데요. 남편이 수술을 하고 난 뒤 2번 정도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병실로 들어서고 얼마 뒤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너도 알다시피 네 동생이 내년에 결혼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돈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잖니.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백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움켜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동아줄이 뚝 하고 끊겨져 버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당장 나가! 뭐? 나가라니! 당장 나가라고! 이제 그쪽이랑 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없는 사람처럼 살자고. 뭐? 네가 지금 천륜을 끊겠다는 말인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엄마, 아니지. 당신이야말로 암 수술하고 누워있는 아들한테 그게 할 소리야? 굳이 오늘 같은 날 그런 말을 했어야 해? 암 수술 받고 누워있는 아들한테 어떻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서 분노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발끈하고 그래? 내가 무슨 맹장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암 수술한 거야. 설마 암이 무슨 병인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암도 암 나름이지.
촉이라며. 요즘 촉이 남도 아니라며. 근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나도 나름 걱정돼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다 그 말이야.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기에 제가 나서서 시어머님을 병실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친모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돈을 달라는 말만을 반복했고 결국 남편이 제게 시댁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바람에 시댁 가족들이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으로 쫓아와서는 소리쳤어요. 그날 친정 부모님도 집에 계셨지만 시어머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니들 불효소송이라고 들어봤지? 내가 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네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남을 나라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그냥 있을 수만 없는 노릇 아니겠어? 내일 당장 변호사 고용해서 불효소송인가 뭔가 그거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님이 어찌나 막무가내로 난리를 치고 있던지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뭘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효소송인가 뭔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는 박하사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딸이랑 사위면 엄연한 내 자식인데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니요. 사돈이야말로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불효소송인가 뭔가 그거 진행하려면 하시죠. 우리도 내일 바로 변호사 고용할 테니 그리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선임할 생각이니까 사돈도 변호사 잘 선임하셔야 할 겁니다. 아빠가 작정을 한 듯 시어머님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씩씩거리며 나가버렸고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불효소송을 하겠다며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닌 모양인데요. 불효소송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돈을 받아낼 요량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곧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돈을 요구해왔기에 결국 우리는 시댁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의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갔습니다. 사실 남편이 퇴원 후 시댁과 연을 끊고 우리는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친정으로 들어간 뒤로 부모님이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남편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평소 채소를 싫어하던 남편을 위해 채소 반찬을 정성껏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주셨기에 지금도 남편은 채소를 주식처럼 먹고 있답니다. 그동안 시댁 가족들 그 누구도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친정 가족들의 생활은 남편 건강 위주로 바뀌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남편도 조금씩 바뀌어 갔는데요. 이서방, 이 양배추에 쌈 싸서 먹어보게. 이 양배추가 잘만 먹으면 보약이라고 하더구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지. 자네는 우리 집 귀한 자식이니까 항상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남편 어깨를 힘차게 두드리며 말했는데요. 처음에는 눈물만 그렁그렁하던 남편이 조금씩 당당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하고 난 뒤 바로 회사를 그만뒀기에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카운터 일을 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 남편이 아들인 줄 아는 사람도 꽤 있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식당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대기도 했지만 아빠가 큰맘 먹고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남편이 암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다만 정기검진을 잊지 않고 받고 있는데요. 아주 건강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면서 옛날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는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남편을 자식 이상으로 여기며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